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세 번째, 기본 지식과 응용력은 있지만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본 지식도 있어, 응용력도 있어. 근데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요. 항상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시험은 문제의 질과 양에 비해 시간이 짧아 지식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 없으므로 빠르게 푸는 스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면, 대부분 제가 시험 끝나면 항상 전화를 받고 가장 문의가 되는 뭐냐면, 교수님 시간 안에 다 못 풀었대. 응? 마킹도 못했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불합격했다는 얘기야. 항상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 문제 풀 수 있는 스킬을 갖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평상시 모의고사를 안 보신 분들. 모의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이 시간 배분 같은 걸 못하는 거야. 과목별로. 그러면 마킹 시간도 우리가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 마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서 빨리 푸는 우리가 스킬을 갖춰줘야 돼요. 여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답 찾는 데가 아니라 마킹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시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평상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빨리 푸는 우리가 습관을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출제 경향에 따른 이제 공법인데요. 이 공법은 나중에 제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다 이게 분석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최고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자, 공부는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사 갈 때 준비하죠. 하고 그거에 맞춰 준비하면 되죠. 시험 공략은 이사와 비슷하다. 첫 번째, 기한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날짜까지 준비를 마쳐야 된다. 보실까요?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딱 정했죠.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짐을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차 시험 날짜가 있고 2차 시험 날짜가 있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 전략을 수립해서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기한 내에 우리가 준비를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셋불도 당김에 뺀다. 우리가 이삿짐을 싸기 위해서는 평상시 싸놔야 되겠죠. 뭐 이삿날 전날 싸봤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자고 맘먹었으니까 지금부터 당장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셋불도 당김에 뺀다.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죽어라. 죽어라. 근데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공부하다 죽었다는 신 보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대답도 안 하세요? 제가 분명히 저는 몇 회? 9회. 여러분들 몇 회? 입사에 예비 합격생이잖아. 보입니까 기수가? 응? 뭐 까마득하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 사이에서요. 여러분들이 선배님으로서 후배들한테 뭘 물어봤어. 후배가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짠하지? 막 가서 밟고 싶지 막. 응? 저는 뭐 밟고 싶으면 하지 막 짠해요. 후배들이 대답 안 하면.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들은 자격증이 없어. 주대 가서 자격증이 없어. 그냥 수업 시간에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다른 교수님도 질문 물어봐요.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관리시문 시간은 대답을 크게 하자. 누가 묻기 때문에? 선배가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다른 교수님들은 그냥 합격에만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강의를 하시는데 애들은 다른 학원과 틀리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했습니다. 취업을 해야죠. 업무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취업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 과정이 있어요. 아카데미라고. 근데 저는 애들에서 관리 실무도 강의지만 취업 지원센터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 취업 지원도 해드릴 거고 또 실무 강의 지금 서울서 진행하고 있어서 매주마다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저 집은 대전입니다. 저는 대전인데 저는 뭐 애들 전속이라 다른 데 가서 강의도 못 해요. 강의도 못 하고 오직 애들서 강의하는데 뭐 그동안 수도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단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학원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편의상 대전학원 하고 내일부터 또 서울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 지원 해주는데
항상 제가 취업 지원할 때 우선 추천자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수업 시간에 결석 않는 분들. 이 결석 자주 하는 분들 추천했더니 소장 나가서도 결근하더라고. 어?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두 번째, 아파트에도 갑과 을이 있을까 없을까? 갑은 누굴까요? 입대위가 있죠. 소장님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소장 능력 있는 분들은 입대위 이기는 소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땐 입대위가 갑이고 소장님은 을일 수 있어. 두 분만 따졌을 때는 물론 소장 밑에 직원들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 이제 입대위 회의에 소장님이 참석을 할까 안 할까요? 하잖아. 해요. 그럼 입대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때 소장님한테도 질문 던져요. 근데 수업 시간에 대답 안 한 분도 추천했더니 입대에서도 뭐 물어보는데 대답 않고 있더라고 가만히. 그래서 다음날 잘리더라고. 그래서 제 그 추천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석 안 한 분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신 분들 위주로 추천합니다. 물론 이 충청도 성격 있죠. 저도 충청남도 부여군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전에 유학 와서 대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뭐 물론 강의는 서울서 하지만은 군대 생활도 예 조천서 했어요. 조천. 뭐 현역 가는 데도 조천. 그러니까 충청도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근데 충청도가 빨라요, 느려요? 누가 그래요? 빨라요. 저 스산이라고 그러지. 충청도 스산. 당진 이런 쪽 가면 좀 유하고 늘어지지만은 이 내륙 쪽 여기 논산 부여 같은데 또 빨라요. 저 말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그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 저도 원칙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내 이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라? 죽어라고. 안 죽습니다. 자, 버릴 것은 버려야 효율적이다. 이삿짐. 자, 보세요. 이사 가서 버린 게 효율적입니까? 이사 가기 전에 버리고 가는 게 효율적인 겁니까? 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삿짐을 줄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 1차 과목은 더하는 과목이다, 빼는 과목이다. 빼는 과목.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고득점 목표를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버릴 건 버리고 하라. 원가 이게 어려워. 그럼 다 포기해. 이건 재무회계에서 80점이 나오니까 60점만 넘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와야 돼요. 또 순서가 중요하다. 자, 전날까지 사용할 물건을 미리 싸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이사할 때도 아침에 양치해야 돼. 세수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면도 걸 미리 이삿짐 속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죠. 이삿짐도 이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순서는 뭐냐면 애들에서도 이제 1차, 2차 과목이 기초, 기본, 심화 과정,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 동영모의사이고 백선 마무리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서 공부하다가 주택가서 넘어오신 분들 계시고 주택가서 합격하고 이게 공인중개서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한번 공부에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에 갔을 때 내가 점수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만 조급한 거야. 야, 내가 분명히 오늘 이 수업을 배웠어. 기출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조급함을 갖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단계별로 기본, 기초, 기본, 심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그 애들의 그 학습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최적화되어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일상생활과 병행해서 준비한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뭐 어떤 분들 그래요. 아, 공부할 시간이 없대. 자,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과 병행해서 같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출퇴근 중에도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어폰 끼고 애들 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동영상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퇴근 중에도 보시는 거고 뭐 집안에서 화장실 갈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따로 만들어서 공부하느라 일상생활과 병행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제 공부 시간에는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가 있어야 돼요. 틀어놓고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들으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합격 점수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부하지 않을 부분은 버려라. 버릴 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인데 1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걔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제로예요. 근데 10년 동안 최소한 4번, 5번 나왔어. 걔는 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이거 버릴 건 버린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 추리는 것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10년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건 해마다 나옵니다. 이런 패턴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에 따라 버릴 거 버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근데 상대평가죠. 자신 없다는 이유로 버린 것은 안 된다. 보세요. 상대평가는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차는 버리면 2차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도가 낮더라도 내가 그 대신 출제 가능성이 있다 설명하는 거. 그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교재 활용법인데 뭐 중요도에 따라 내가 빨간색이냐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교재에다 막 그냥 검은색까지 하지 마시고 뭐 형광펜 같은 거 중요도에다 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 이렇게 노란색 표시해서 그걸 좀 구분해서 책을 좀 단권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단권화 1차 과목들은요. 자, 시험 공부는 횟수가 중요한데 뭐 횟수는 나중에 이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제 패턴을 우리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제 상대편 키워드인데요. 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형태의 공부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이 기본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기본서가 이제 중요한데 앞에 목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일단 자, 본문 내용을 먼저 정해라. 목차를 먼저 정해야 돼. 그럼 목차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공부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기본서 내용부터 이해한다면 훨씬 더 공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차를 먼저 준비하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는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기 편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출제 유형도 문제 우리 다 기본서 순서대로 출제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자, 남들이 기피한 단원에 집중하여 점수를 올려라. 그래서 2차 과목은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2에서 암기 순서대로 공부하라. 우리 어차피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문제 풀 때는 이해로만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관계를 문제 풀었다면요. 40문제 주어진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그럼 우리가 반복수 따서 암기를 해줘야 돼. 결국은. 암기로서 빨리 읽어나자 바로 정답을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암기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뭐 저기 수업 시간에 듣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주택가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소멸시효 2시간이야 2시간. 응? 어떤 분 2시간 아니라 이번 시간 들은 거 저기 나가면서 문고리 잡자마자 잊어버려. 응?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들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암기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세요. 왜냐면 2차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경우예요. 교수님 수업인데 주관식 맨날 숫자 나오고 하는데 숫자 암기 안 돼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안 돼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앞만 보고 가셔야 돼.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객관식과 주관식일 때 주관식이 요즘은 출제 학생들 점수는 주관식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암기는 너무 그거에 대한 뭐랄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줄 거는 암기할 수도 있게 해줄 거니까요. 올해도 제가 수업 시간에 38선에서 오이 먹으면 사형이다 했거든. 이게 표야. 이게 암기법이야. 38서 오이 먹으면 사형이다. 이게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 비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면 되니까 너무 암기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는. 뭐 1차 과목은 물론 이해관계를 위주하고 2차 과목은 암기를 요구하지만 암기 부담감 너무 갖지 마세요. 암기 해줄 거니까. 자,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자. 아까 내가 모든 지적을 다 갖췄어요. 응용력도 높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못 풀었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야. 근데 그분들의 패턴이 뭐냐면 평상시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볼 거냐면 1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됩니다. 1월 달부터. 그 매달 이제 모의고사를 시행을 할 거예요.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야, 내가 공부 하나도 안 됐는데 모의고사 봐서 내가 점수 조금 나와서 내가 기죽을 필요 있느냐? 모의고사는 안 봐. 언제 보냐? 시험 이제 앞둬 놓고 이제 너 동영모의고사 한 2달 뭐 한 달 정도 남기고 그때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천만의 오산입니다.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우리가 가꿔야 돼요. 왜냐면 이 모의고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내가 이제 전략을 세는 거야. 내가 일단 1차는 첫 교시에 민법 회계 원리하고 셀 개론이 같이 나오죠. 그럼 내가 셀 개론을 먼저 풀 거냐? 회계를 먼저 풀 거냐? 그런 전략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라는 것은 전체 과정을 골고루 우리가 출제를 하거든요. 출제하면 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단어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떤 단어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점수가 안 나는 단어를 찾아서 다음에 복습해서 다음에는 그 단어에서 점수를 올리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1회 때부터 물론 모의고사 비용은 내지만 뭐 금액은 비싸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모의고사 비용이 없어 내가 모의고사 못 보겠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내줄 테니까. 모의고사는 1회 때도 꼭 보셔야 돼요.
여기는 항상 우리가 합격자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하면 모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합격률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때부터 1월 때부터 모의사 보고 그냥 모의사를 보면서 시간 조절도 해보는 거야. 왜냐면 보세요. 과목당 40문제입니다. 1차 과목 40문제 과목당 40문제 저는 다 풀 필요 40문제를 다 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우리는 과목당 몇 문제만 맞추면 돼. 24문제만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40문제를 풀 때 한 10문제는 체크해놓고 30문제만 푸는 거야. 30문제.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문제 풀어내잖아요. 근데 난도가 높으면요. 40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10문제 버리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릴 거냐? 문제 패턴을 분석하는 거지. 아까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가 쉽다 그랬지. 그런 문제부터 쭉 푸는 거야. 어? 그다음에 자 지문이 긴 문제가 있고 지문이 짧은 문제가 있어요. 긴 문제 굳이 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시간 부족한데. 그 때문에 평상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패턴의 문제를 버릴 거냐, 어떤 과목부터 먼저 풀 거냐, 그다음에 마킹까지 내가 언제 걸리냐 그런 시간 배분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능력을 높여야만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뭐 본 시험에서 시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자, 노력의 낭비 없이 합격하는 방법. 최강의 학원과 교재와 강사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등록하신 겁니까? 애들 등록 가장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2차 합격률에서 보통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합격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21회 때가 2차 과목의 합격률이 평상시 2,000명대 합격생이 나오는데 이때 740명의 합격생이 나왔어요. 740명. 역대 2차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어떤 모 학원들은 합격생이 한 명도 안 나온 학원이 있었어. 응? 근데 애들은 보통 학원에서 그렇게 난도가 높게 나서도 50% 넘겼습니다. 학원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에서는 그 최적화돼 있다.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거. 그러면 교재도 이미 우리가 대부분 올해 제가 기출문제 올해 23회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매칭을 따져봤는데 애들 교재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른 데 교재하고 비교 물론 애들 교재를 보면요 다른 교재보다 두께가 두꺼워 훨씬 더. 근데 두껍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꼭 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얇은 거 뭐냐면 교수님들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편리 강의하려고 얇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상대평가는요 1점이라도 더 맞으면 교재가 충실해야 돼요. 왜냐면 그 교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재도 애들 건 최적화돼 있고 나중에 보면요 기본서 보면 우리가 2도로 돼 있어요. 2도란 건 뭐냐? 기본서가 대부분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돼 있죠. 다른 데 출판사는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색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2차 과목 기본서 받아보면요, 자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씨지만 거기서 키워드가 된 단어 있죠. 주안시 된 단어 같은 거 거기다 파란 색깔로 먹혔어요. 그래서 중요 키워드를 다 넣어놨어. 그게 2도라는 게요 원가 차이가 2배가 납니다. 그만큼 교재에도 그만큼 충실하게 있다. 그러면 강사를 선택해라. 그러면 애들에서도 꼭 제가 최고 강사라고는 얘기 안 씁니다. 과목별로 두 분이 있는 분도 있고 두 분이 계신 것도 있고 세 분이 있는 과목도 있어. 그중에서 나한테 최적화되는 교수님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계속 수석 합격자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수석 합격자 나왔어. 그러니까 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지만 최강의 교수님 찾아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 분석은 제가 기본서 수업 시간에 다 패턴 분석해 줄 겁니다. 제 별명이 뭐라 했어요? 교주. 믿고 따라오시면 다 합격시켜주고 나중에 취업과 합격까지 다 우리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근데 이 관리 심의란 것은 기초가 없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1차 과목의 민법, 회계, 썰개론, 2차 과목의 관계복회가 관리심의에 시험범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실무에 접근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난도는 실무가 훨씬 더 같은 문제 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과정이 없지만은 우리가 주로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소장으로서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대비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 아래에만 우리가 기본 과정 들어갈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초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